현재 김정은 심장마비설, 김정은 위독설, 심지어는 김정은 사망설 이런 소식들이 막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의 영상으로도 다뤘지만 14년도 찌라시, 이 과거 찌라시가 최근에 막 돌기도 했어요. 14년도였나요? 아무튼 10 몇 년도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막 아시안게임 얘기 나오면서 그 과거에 찌라시가 최근에 다시 막 돌아다니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팩트 체크를 좀 많이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무슨 막 계속 그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막 전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고 되게 골치 아프고 막 어떤 소식을 봐야 될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제가 시간대별로 좀 요약을 해봤고, 저도 주위에 좀 전문가분들의 좀 조언을 구하면서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짤막하게 한번 요약을 해드렸는데 해드릴 예정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4월 21일에 CNN에서 지금 심각한 위험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오면서 김정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CNN에서 이런 보도가 이어지니까 좀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 또 뭔가 이게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제일 먼저 보도된 게 바로 이 그 데일리 NK라는 곳에서 지금은 또 막 이렇게 내용들이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최초에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김정은 최근 심혈관 시술 받았다, 심지어 그 처음엔 더 자극적으로 보도가 나왔었죠. 이 데일리 NK가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가 어디냐면요, 이 북한 관련된 전용 매체입니다. 데일리 NK라는 데가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어딘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봤어요. 보니까 데일리 NK에 실제로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대놓고 나와요.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에 있는 데입니다. 한마디로 서울에 위치한 그냥 신문사라는 거예요. 그 서울에 위치한 데일리 NK라는 신문사가 처음 보도를 한 걸 CNN이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치 CNN이라는 데가 되게 객관적이고 뭔가 합리적이고 이 팩트를 전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CNN빨 보도를 하니까 이게 거기에 신뢰를 확 가졌는데, 처음에는 그 시초가 데일리 NK라는 우리나라 북한 관련된 그 소식을 막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매체였다는 사실을 먼저 잡고 가야 됩니다. 데일리 NK는 한국에 있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북한 전용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김정은 중병설 최초로 제기했던 데일리 NK 오보가 많았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4월 22일에 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데일리 NK 오보 많았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식물인간설 이런 게 또 일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일본 언론과 이 데일리 NK와 이런 데에서 처음에 이런 김정은 식물인간설 나오고 사망설 나오고 건강이 악화됐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돌아다녔는데, 그게 CNN이라든지 각종 매체에서 그걸 받아쓰고 계속 보도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간지에서는 김정은 스텐트 시술이 늦어서 식물인간이 됐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전개 상황이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여태까지 전개된 과정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데일리 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맨 첫 번째 줄 데일리 NK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국내에 있는 이 매체의 언론사죠. 그리고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맨날 저런 식이에요. 북한 내부 소식통.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알림이 황희도에 제가 똑같이 그런 기사를 하나 써보면 알림이 황희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아무거나 제가 얘기를 하면 그게 그냥 기사가 되고 그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평양 김만유 병원의 담당 외과 의사가 직접 집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평양 김만유 그 병원이 최고 지도자를 치료할 만한 북한 내 의료서열에 없다는 얘기가 최근에 그 남문희 시사인 기자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김만유 병원이란 데의 신빙성, 그거에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특히 지금 또 SNS를 통해서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이런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한 6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저도 받아서 쭉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인민조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서거하시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진짜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실제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뭐 서거했다, 이런 내용들이 돌아다니는데, 부탁드리건데 이제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대놓고 믿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짜집기 해가지고 이거 지금 그 가짜뉴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SNS를 통해서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이런 게 막 전해지고 있으니까 이걸 보면 동영상까지 진짜로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놓고 가짜뉴스예요. 오죽하면 오마이뉴스에서 김일성 사망설과 김정은 위독설의 공통점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북한 지도자의 신변에 관한 보도는 거의 언제나 오보 논란을 수반하는데, 처음 시작이 김일성 생일이자 최대 명절인 그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정에 그 김정은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게 처음에 보도가 됐죠. 그래서 국내 언론들이 이걸 무비판적으로 전파함에 따라 지금 신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김정은 수행하는 동생 김여정에서 왼쪽 뒤에 김여정의 모습도 보이고 있죠. 지금 그 미국 시각으로 22일 이후로 김정은 위독설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그 여러가지 분석을 토대로 김정은이 지난주부터 원산에 체류하고 있으며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걷는 모습이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포착됐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CNN을 부정확하다고 반박하면서 김정은이 괜찮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출처를 내놓지 못한 채 의문의 소식통을 근거로 제시하거나 또 막연하게 외신 보도를 인용하는 문제점이 되풀이 된 겁니다. 이 의문의 소식통은 앞서 말씀드렸고, 이 막연하게 외신 보도도 처음에 일본 쪽에서 그런 찌라시가 나오고, 또 데일리 NK라는 데서 찌라시가 나온 거를 CNN이라는 데에서 이 외신이 보도하니까 우리나라에 또 그 소식이 전해질 때, 야, CNN에서도 이랬대, 이러면 진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알고 보면. 그래서 그 문제점이 CNN에서 나왔고, 직접적 지식을 가진 미국 관리, 이 정보에 그 정통한 두 번째 소식통, 또 다른 미국 관리, 이런 거를 정보의 출처로 제시를 하는데, 저렇게 불명확하게 출처를 제시하는 거는 당연히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데일리 NK 보도 역시 출처가 불명확하고요. 그거를 CNN이 받아 쓴 겁니다. 서로 티키타카를 한 건데, 지금 그 미국 정부 관계자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원산에 있다고 전파와 그 영상 분석을 근거로 해서 말했으니까 당연히 데일리 NK의 보도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또 이 소식이 또 있죠. 김일성 피살, 이게 경향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기사가 평양 방송을 인용해서 김일성이 열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오극렬 인민군 총참모장이 이끄는 쿠데타군에 의해 총격을 받았고 후계자 김정일마저 연금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도 너무나 출처가 명확했지만 가짜뉴스였고요. 이렇게 명확한 출처까지 제시하면서 김일성 사망설을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근거도 없이 출처를 운운했던 겁니다. 김일성은 그로부터 8년 후에 사망했고요. 실제로 또 이렇게 조선일보 그 1974년에 기사로는 김일성 후계자 김정일이 리종혁이라는 가명으로 국제의원연맹 회의에 참석했다는 보도를 내놨지만, 그게 또 사실이 아닌 진짜 리종혁의 사진이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진 바가 있었죠. 이 상당수가 최고 지도자의 생명이나 건강 혹은 북한 군부의 동향에 관한 것들인데, 군부 동향에 관한 오보는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우려를 낳고 또 한반도 전쟁설로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 외에 언론 자신의 문제점도 오보 양산의 원인인데요. 우리 언론의 병폐인 상업주의에 입각한 선정 보도를 또 강하게 비판한 이 기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신문이 보도하지 않은 내용이 타 신문에 보도가 되면 확인 절차도 없이 이걸 그대로 받아 보도하는 모습도 비뚤어진 상업주의에서 비롯된 거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 상업주의는 결국엔 검증 소홀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은 특정 언론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이라면서 그 개인의 숭배와 부패 때문에 개혁 개방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곧 검증 소홀로 이어진다는 비판인 겁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의 영향이란 측면도 당연히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과거에도 북한의 남침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유독 많이 나왔었는데 그 남침사를 집중적으로 만들어낸 곳이 바로 일본 정부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일본 이 여러가지 기관이 북한 오보의 주된 생산지였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남침 가능성에 대한 일본 측 제보라면서 전달 경로를 보면 일본 외무성, 또 일본 내각, 일본 아시아 친선 교류 협회, 일본 공안조사처, 일본 내각조사실, 이런 식으로 79년도와 80년대 사이에 일본에서 저런 온갖 가짜뉴스들이 계속 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서방은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라는 기사를 통해 언론의 보도 행태와 관련해서 일종의 양심 선언을 했는데, 미국 언론이 북한 정세에 관해 수많은 보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 언론과 심지어 미국 정부까지도 북한 내에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 거의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날에도 미국 정부는 북한 내부 사정을 잘 모르고 미국 위성이 포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북한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걸 통해서 앞서도 그 포착한 걸로 지금 원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정부도 잘 모르는 북한 속사정을 과연 일본 정부가 저렇게 훤히 꿰뚫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태까지도 과거에 허위 정보를 그렇게 양산해 왔었는데, 이 북한 오보 관행을 바로잡는 과정이 언론 개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도 기묘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 소식은 국정원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하면서 저런 내용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지, 게다가 과거에는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됐던 김혁철 처형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김혁철 그 떡하니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저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린 적도 있었고요. 게다가 과거에 또 뉴욕타임즈에서는 18년도 11월 당시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CSIS 보고서를 인용해서 16개의 숨겨진 기지에서 탄도미사일 그 프로그램을 그 개발 중이다, 그게 진행 중이다 라면서 막 위성사진까지 제시를 한 바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16년도에 이미 알려져 있던 중단거리 미사일 기지였다, 한마디로 숨겨진 게 아니었다 라는 소식이 또 전해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현인이라 불리는 정세현 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수석 부의장은 이번에 그 CNN의 그 김정은 위중설 보도가 문재인 대통령 견제용이 좀 이렇게 그런 해석을 견제 목적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군산 복합체가 배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총선에 압승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목적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이 이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에 따르면 북핵을 근거로 지금 그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미중 갈등에서 우위에 서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협력이 이거를 그 파토내려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져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행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보건의료를 앞세운 남북협력 재개와 특히나 이제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2주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북 행보에 일종의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신빙성 있는 해석이고요. 지금 북한은 게다가 김정은은 계속되는 건강 이상설에 침묵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선 NCND 즉 그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전략을 취하는 거다. 한마디로 저렇게 모호하게 신비주의적으로 만들어서 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거다. 요런 해석도 이렇게 하셨고요. 과거에 그 모택동이
독사해설이 있었던 그 보름 후에 양자강에서 유유히 수영을 하는 모습을 드러냈던 걸 근거로 하면서 독재국가의 최고 권력자는 비밀과 일종의 신비주의가 있다는 그런 해석을 또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CNN은 지금 수정 보도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위중한 상태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일 확률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실제로 또 그 미국의 해리 카제이아니스라는 수석 기자는 CNN 보도를 보면서 이거는 기사도 아닌 그냥 쓰레기다. 저렇게 한 곳의 말만 믿고 쓴 건 기사도 아니고 이건 그냥 쓰레기다. That's garbage. 저렇게 남기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 그 청와대에서는 북한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재차 확인을 하기도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정은 전용 추적 열차가 이번 주에 북한 원산역에 정차한 상태다 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어떠한 그 팩트는 정확히 원산에 있는지 뭐 어디에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어떻게든 살아있다, 뭐 어떻게든 제가 뭐 확실하게 여기서 팩트를 전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 진행 과정들을 봤을 때 온갖 그 데일리 NK를 비롯한 뭐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리고 여태까지 그 과거의 수많은 가짜뉴스들과 이후에 그 누군도 책임지지 않았던 가짜뉴스 그리고 온갖 그 방대하게 퍼진 여러가지 이 국민들한테 또 여러가지 영향이 끼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좀 막 여러가지 찾아서 정리를 해봤고요. 앞서 보셨다시피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선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이 밝혀졌을 때 거봐 내가 이렇게 말했지.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김정은이 뭐 사망하게 되면 거봐 내가 이렇게 말했지. 그러면 그게 진실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주장이든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는 분들이 이상하네 이게 CNN도 수정 보도를 했고 애초에 그 처음 보도했다는 데일리 NK가 한국 서울 마포구에 있고 일본에서 저렇게 찌라시가 돌아다니는 거 79년도와 80년도에 계속 저렇게 찌라시를 뿌렸었고 그리고 과거에 뭐 김혁철 최영설이라든지 또 온갖 가짜뉴스들이 저렇게 떡하니 있었고 심지어 김일성 피살은 대놓고 막 평양방송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출처가 나왔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팩트가 아니었고 8년이나 더 살았고 이런 소식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 각자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뤄봤고요. 좀 길긴 했지만 이 내용도 좀 요약해서 좀 많은 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식도 제가 편집해서 올리면 주위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고 또 주위에 이 진실들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